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고 또 히든카드를 통해서 추천 종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신다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공통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수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바로 이 MC넥스가 네. 되겠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높습니다. 뭐 작년에 사신 건지 43,000원에 비중 10%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33%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4,000원 정도 저점 찍더니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요? 여기서 잘라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최영희영희님께서도 MC넥스 48,5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한 분이 아니시군요. 네, 같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타 2피네요. 자, 우리 송가람 대표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살까요, 팔까요? MC넥스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투자 의견만 먼저 지금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돼요. 보유. 보유. 네, 일단 보유.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네,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보유인데요. 대표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MC넥스 자체가 이 회사는 이슈가 많은 회사입니다. 뭐 생체 인식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그 외에 뭐 드론 관련한 이슈도 있죠. 이 회사 자체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생체 인식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 드론까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견인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시장 영향도 있긴 했지만 이쪽 카메라 모듈 부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드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관련해서 한 번씩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장 사업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서 이런 시청자분들이 이슈를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렌즈 이미지 센터 액추에이터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외에도 XR 기기 또 한 번 언급을 드렸었죠. XR 관련해서도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보유를 갖고 가신다면 상승 모멘텀은 이 세 가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네. 가격도 지금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면 48,000원대, 7,000원대 이 가격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지금 27,000원대에서 장기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단기 매물대인 34,000원대 돌파 여부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는 부분이 좋겠지만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매물대인 강한 매물대 47,000원대까지 이슈 체크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를 37,000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단기로 34,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로는 최종 목표가는 47,000원 4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손절가는 단기로 저점이었던 24,000원대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대표께서는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좀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매물벽이나 이런 분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 역시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네. 카메라 모듈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갔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러면 핸드폰 들어갈 때 핸드폰 잘 팔 때 엄청 잘 가요, 주식이. 막 30배씩 수익가 가거든요. 요즘은 좀, 네. 우리 이제, 아이폰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갤럭시 1은 2010년도고. 그럼 그때 당시는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들은 카메라 모듈 회사를 사면 수익이 막 10배는 기본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잘 팔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잘 안 팔렸어요, 이제. 갤럭시 3부터는 이제 새로운 뭐 기술도 없고 그냥 카메라 모듈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핸드폰에 들어가서는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에 들어가서 성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생각을 해서 그러면 2013년도 이후부터는 자동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자율주행차부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3년도에 타방수 했을 때 이게 4,000원, 3,000원 할 때 뭐 10배는 기본 가는 주식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간 게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는 1등 회사가 어딜까 찾아보면 MC넥스였어요. 그래서 1등주를 찾아야 되는 중소형주도. 그러면 근데 다시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 막 우리가 코로나시 막 동학개만 들어오고 초보자 막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카메라 자동차에 3% 5%밖에 매출 비중이 안 나오는데 지금도 얘들은 MC넥스는 자동차에 관련된 카메라 모든 매출 비중이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키웠을까요, 그걸? 안 키운 게 경쟁력이 다른 자동차에 못 들어간 거죠. 다른 데. 예. 그러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실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그쯤 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핸드폰 성장 못 하는데. 지금 핸드폰 새로 나와도 더 이상 잘 안 팔려요. 교체 수요밖에 없는 교체 수도 약해요. 그죠? 그럼 핸드폰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그때 핸드폰 관련된 부품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막 수용 못하면 물가에 가지 말라. 그렇처럼. 맞아요. IT 부품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MC넥스를 사면 안 되고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자율주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직도 MC넥스 자율주행 하면 앞으로 자율주행 많이 되니까 MC넥스가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서 별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야지 돈이 벌리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어디에 그럼 들어간 회사가 있어. 그러면 관련된 게 우리 현대 기어차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사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쪽으로는. 자율주행 거. 그 네. 현대 오토에버는 이만한데 지금도 26만 있고 2020. 그리고 지금 여기 아무 때나 12만 대 아무 때나 사도 지금도 손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21년도 MC넥스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현대오토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오토 앱은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재무제표 컨센서스 보면 현대오토 앱은 올해도 11분, 내년에도 12분 계속 성장하고 이익도 영업이익도 30%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영업이익 작년에 1,400, 올해 1,800, 2,000억, 2,000억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MC넥스는 보시면 핸드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가격이 줄었죠. 옛날에 20년도는 코로나 때 핸드폰도 잘 팔렸으니까, IT 다 잘 팔렸으니까 카메라 들어가니까 590의 영업이 작년에는 1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적게 나오는데, 그죠?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IT가 너무 나아지니까 그리고 자동차 좀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길게 좀 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이미 하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식은 차트를 하면 고점 21년도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전을 해주거든요. 그럼 리스크가 네. 없어요, 주식은. 만약에 이익을 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이니까 월봉으로 세 번이면 여기서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이미 월봉으로는 턴을 했습니다. 그럼 턴에서 눌림목 구간에 사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네. 그럼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눌림목이에요. 25,000원, 뭐 6,000원. 여기 사놓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주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내년에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4만 정도, 4만 3천 정도. 그렇게 붕괴되기 전 가격. 네. 여기죠. 이제 22년도 작년에 붕괴되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가 4만 3천 원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보유 관점을 가서 그때 가면 팔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수인님께서 보내주신 MC넥스. 이게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더 유리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송가람 대표께서는 단기로는 34,000원, 손실 구간이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47,000원까지 목표를 두고 매물벽 뚫어내면서 올라가는지 체크하자고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24,000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역시 현대 오토에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좀 차이를 알겠습니다.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나만 믿고 따라와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김창현님께서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또 종목 남겨주셨고요. 흥부님도 잘 오셨습니다. 종목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 주셔도 좋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수종진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애몽님께서 올려주셨고 제가 알기로 이거 지스타 2023에 출품을 안 했어요. 넥슨하고 마찬가지로 37,4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올해 7월인가요? 이때 사신 것 같고 10%를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와가지고 22,600원까지 갔었었고 약간의 좀 반등을 주면서 더 갈 수 있을까? 좀 이러한 움직임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보유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또 대형 게임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들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카오주들이 계속 분할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네. 대형주 흐름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카카오 게임즈가 이슈가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메타버라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슈 몰이를 하면서 급등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 게임주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이런 게임 보유 상황, 이런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검은사막 온라인,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게임들이 매출이 추가로 앞으로 더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타버스 관련된 NFT 사업이 어느 정도 다시 이슈몰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분명히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겠지만 지금 당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몰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신작 게임들, 기존에 있던 IP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신작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장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 나왔지만 이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문의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지만 그렇죠. 비중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상승해서 비중 축소를 생각해봐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매물대가 3만 원대, 이 매물대에서 거래 대금이 좀 더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호 라운드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3만 원대 매물대 그리고 여기에서 4만 원대, 5만 원대 이 짧은 매물대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 매물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형 IP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NFT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들어갈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로 올라왔지만 지금 단기 목표가는 29,000원 잡으시고 여기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강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5,000원대, 5만원대에서는 비중을 크게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로는 22,000원대 이 라인이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보다는 전략 매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쟁력이 좀 아쉽고, 그리고 비중 축소, 그리고 매물벽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29,000원, 그리고 매물벽을 뚫고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45,000원에서 5만 원에서는 전략 매도, 그리고 22,0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게임주인데도 앞서서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는 또 굉장히 다른 시선을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이 잘 선택한 종목인지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요? 미코요. 미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50원에 20%요. 1,55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코 그럼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장 폐지 그 주요 종목으로 지정됐던데, 아, 그래요? 네. 가지고 있으면 그 원금이나 될런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미코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좀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상장 폐지 왜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호수증권이에요. 그런 얘기 없는데요? 거기 주의 종목으로 써있던데요? 예? 주의 종목. 상장 폐지 주의 종목. 지정됐다고. 지금 그렇게 공시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요. 그거 왜 있죠? 상장 그러면? 폐지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익도 나오는 회사인데. 그리고 거기 주의 종목이라고 써있던데, 토수증권에서요? 투자 한기 종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맞아. 투자한기 종목. 네. 투자 한기 종목.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이게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 뭐 특히 문제 없을 걸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 아시기에 상장 폐지 이런 나오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 안 팔고 이제 왜 손해 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만 원에서 만약에 그러면 걱정이 되면 예. 이게 손절가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하면 1,300원이면 지금 예. 1,500원 정도 1,500원 손해인데 15%. 예. 얼마 손해 아니잖아요, 소형주를 하면. 소형주를 했을 때 10%는 금방 왔다 갔다 그럽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잘 모르면,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지 알고 있죠? 반도체 부품. 네. 자회사는 반도체 세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세라믹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반도체 중에서도, 나는, 핵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주변 종목, 이런 걸 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아요. 지금 3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73% 뭐 줄어들었고, 그런데, 조금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내가 손절하기 싫어서 계속 있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대 손절을 하면 그거는 다른 걸 해서 중소형주는 쉽게 올라가니까 회복이 되는데 그냥 있다 보면 30% 내려가거든요. 일반적으로. 30%대 손해가 나면 50% 먹어야만 회복이 돼요. 회복을 못 합니다,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또 반도체 업황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19년 전 20년도에 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좀 나빠진 게 살아나더라도 19년도 정도의 저성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격이 와야만 적정 주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다시 평균적으로 보면 5,000원대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익이 뭐 3분기 55억이고 자회사에 가서 150원 그것도 70% 50% 빠졌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업황이 반도체 이쪽에 매물을 하더라도 AI 빼고는 우리가 크게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라도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올라갈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소외돼서 최근에 올라가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거는 손절가를 먼저 드릴 테니까 손절가는 8,300원은 현재 기준 손절인데요.
올라가기 쉽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한 게 낫고, 목표가는 62평선을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9,700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 8,300원이고요. 될 수 있으면 내일 팔고, 지금 장에 바닥에서 가는 주식이 많거든요. 10% 손절하더라. 그걸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믿고 진단 도와드렸네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게요. 상장 폐지된다고? 근데 역시 이건 잘 알아보시고. 하지만 손실이다. 그렇죠. 네. 그래도 손실 줄여내면서 빠르게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비님께서 신테카 바이오를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뭐 음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뭐 최근에 좀 살짝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18,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최소한 한 9월 이때쯤 사신 것 같고, 지금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높을 때 사신 거죠. 그리고 10%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자, 과연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테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뭐 R&D, 그리고 MOU,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어서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신테카 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R&D와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9월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이 섹터 자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주들의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손절하기보다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전차 빅데이터 관련해서 AI를 통해서 시장 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강세가 나왔고 유전차 빅데이터 기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영상과 정밀 의료 관련해서 AI 기업들,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정부 쪽에서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커진다라고 본다면 섹터 자체는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의료 AI 부분에 있어서도 뭐 대장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서도 좀 더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슈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에서 크게 보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섹터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섹터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지만 이 회사 자체의 흐름, 기술적인 분석까지 보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손절을 고민하실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가격대는 손절가 10,000원 잡으시고 이 10,000원대 이탈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손절까지 전략 매도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단기로는 12,000원대, 12,500원대, 12,500원대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 이슈만큼 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이 19,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겠다. 1차 목표가 12,500원. 여기에서 돌파 여부가 나온다면 18,000원대, 19,000원대 2차 목표대까지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10,000원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종목 교체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손절가를 잘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10,000원 정도의 손절가, 여기에서 이탈했었을 때는 매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2차 이제 매물벽 뚫고 올라갔을 때 긍정적인 흐름 나왔을 때 최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네, 5%요. 36,000원에 5%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이번에 급등할 때 사셨을까요? 좀 내려올 때 사셨을까요? 내려가 올 때? 오면서 샀는데 네네.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죠. 그러게요. 급등 이후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오늘 3만 원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조금은 이 하락세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더 내려갈 건지 아, 그쵸. 네. 아직까지는 아니면 더 사도 되는지. 더 사도 되는지 추가 네. 매수를 해서 좀 손실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바이오주 반갑습니다. 사셨네요. 네. 그러면 회사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이 그러게요. 현대바이오가? 제가 듣기로는 네. 어디라 그러더라? 외국에서 네. 지금 저거 받고 있는 중이라고 소리는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뭐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들은 잘 거.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몰라요. 회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도 네. 바이오는 뭐 경영자까지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익을 낼 건지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도 바이오주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자는 계속 나지, 그 다음에 적자가 나니까 회사가 그러면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돈을 투입되니까 개발비만 들어가고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면 계속 적자가 나니까 회사 자산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뭐 코로나 치료제 해서 해서 세계 코로나 지금 호흡기 har환자에 뭐 해방시키겠다 그러면서 9월 달에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와가지고 해방 못 시킨 기업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모더나를 뛰어넘는 걸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세계 모더나는 자산 가치만 해도 이 회사의 수십 배는 될 거야 아마. 그런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막연하게 그런 거 보고 하면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화장품 바이오인데 비타민 C를 비타민 관련 물질을 해서 피부에 해서 관련된 화장품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양모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서 뭐 췌장암도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는 거지. 다른 대기업, 돈이 많은 기업들도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는, 이제 항암 관련된 이런 데도 아직 제대로 뭔가 하지를 못하는데, 신생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테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바이오주가 뜨니까, 뜰 때죠. 35,000원째 뜨면, 갈 거라고 생각 막연하게 잡은 거예요. 비중도 5%밖에 안 사고. 그러면 모르는 거를 내가 산 거예요. 조금 사본 거죠. 조금 5% 내려오니까 이제 물타가 더 살까? 이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 매매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는 이제 확실히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냥 옆에 덮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분야 중에 어떤 게 가장 최고일까? 바이오. 그걸 찾고 그래 기다려서 5% 사면 만약에 밑에 또 어느 정도 똥 눌림목 밑에 더 사고 해서 한 15% 있기 20% 사가지고 몇십 프로 몇 배 묶고 나온다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바이오전 승리해요. 지금처럼 그냥 가격만 보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그냥 하루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40%대 1.6회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수급으로 그냥 올렸다가 팔아먹고 올렸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내가 계속 돈을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보세요. 거래량 실리면서 다 끝났죠. 팔아먹었습니다. 다 여기서 올리면서. 그러면 다시 가려면 또 테마가 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부터 테마 불면 바이오준 또 한 번씩 해먹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바이오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으시면 아주
다 알려지고 좋은 많이 이제 성장이 큰 기업들 그런 걸 밑에 살 때 사놓고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33,000원이네요. 33,000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바로 120원 깨지면 손절하시기 바라겠고 122평에서 28,000원입니다. 손절가 종가로 28,000원, 목표가 33,500원 드리겠습니다. 매도 네. 의견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현대바이오 조금 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33,000원까지 반등의 가능성은 잡아주셨으니까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좀 많이 혼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답답해서요. 엄청 이제 이렇게 비중 조금 사고 저는 찔러보는 거 제일 싫어요. 맞죠, 맞죠. 찔러보지 말아라. 확실하면 사. 모르면 왜 사냐고. 1%단 1,000원도 사면 아까운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죠? 모르면서 좀 5% 사놨다가 1,000만이면 50만 샀다가 1억이 또 500만 샀다가 또 이거 샀다가 물 탔다가 아유 본전하고 나올까? 세월만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럴 바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샀던 뭐 알테오젠 한미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럼 살 때는 사놓고 기다렸다 먹으면 나오든지 아니면 5% 사는 분들은 제가 어디 뭐 여기 지금 방송 다니면서 이거 좋다면 이것도 사고 또 네네. 저것도 사고 그쵸. 그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죠?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허송세월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최병훈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최병원 전문가님이 한 4개 정도 기준이 있어요. 찔러보는 거 싫어하시고 샀다 팔았다는 거 싫어하시고 모르는 데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고 맞죠. 그리고 위험한 데 가는 거 싫어하십니다. 요 4가지 조건에 딱 걸리면 바로 전략 매도. 여태까지 같이 방송해보면서 그렇더라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 잘 따라오시면 또 안전하게 수익 그럼요. 보실 수 예. 있을 것 같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또 빠르게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수익 내서 집 바꾸자님. 전 이분 거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개발 네.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자, 네. 어쨌든 간에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5,100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비중은요, 7%인데, 요즘 장에 추가 매수 할까요? 요즘 뭐, 추가 매수 지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사신 이후로 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11월에는 27,000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코인테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코인테크 먼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업체죠. 2차 전지 전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도 뭐 삼성 SDI, LG 엔솔, 누라타 등 이런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2차 전지가 크게 고점에서 밀리면서 장비 관련 업체들도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코인테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차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까지 그나마 반도체 주들은 좀 더 상황이 나은 상황인데 2차 전지 이런 관련해서 소부장제 주들까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접근해야 되나라는 측면에서는 바닥은 아직까지 추가로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로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금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 그리고 정치 이슈주들 이런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가 밑꼬리 달고 눌리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나 반도체주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로는 접근을 해볼 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이 아직까지는 지지된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테크는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추가로 매수를 보기보다는 이런 업종 자체 흐름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
체크를 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 기술적인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27,000원대 크게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7,000원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더 축소하시고 매수 위치를 좀 더 낮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32,000원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기 목표가는 42,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인테크도 우선은 갖고 계시니까 보유 의견이시고요. 손절가 27,000원, 그리고 1차 32,000원, 2차 42,000원의 목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 수익 내서 집을 바꾸자라는 건 이미 집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다음 종목 빠르게 집에 볼게요. 없어요, 저는. 저도 없어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아시아 CM 보도록 할게요. 김창현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400원이네요. 코아시아 CM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1,33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1,200원 깨고 1,100원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시청자님도 좀 손실이 많이 크신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중은 5% 작게 담으셨어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최병호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미소를 네. 띄우시는 게 역시나 혼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도 5% 사셔서 네. 아까 찔러보게 같고요. 이제 5% 사신 분하고 현대발 친구 같아요. 약간 묶이죠, 이렇게. 이 네. 포트를 5% 사면 똑같아요. 사는 시점도. 왜 그러냐면 가격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코어 아시아 CM을 보면 이제 올해 1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 가격이 2,400원 아마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2,400원에 사가지고 있다가 회사는 잘 모르고 그냥 샀어요.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한 달만 일주일 만에 40%씩 올라가니까 1,000원짜리가 2,600원까지 가니까 이제 내려오고 2,400원 샀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1,100원대 완전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업에서 적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적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카메라 모듓 관련된 건 21년도 제가 뭐 하면 안 되거든요. 핸드폰에 들어간 소형기업들은 카메라 모듈은 성장 못 하니까 핸드폰을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에 이런 게 핸드폰 관련 부품 들어가는 그 기업 그 투자는 2013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는 그냥 아예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잠깐 해서 적자가 계속 나오는 기업을 나는 사서 물려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런 주식을 가서 찾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서 좋다고 막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면 일단 기업을 한번 보셔야 돼요. 급등한다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급등시켰어요. 하루 만에 18% 급등시켜 놓고 다 팔아먹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출을 하는데 요 하루에 급등해서 특별한 것도 없이 뭐 카메라 모듈 가면 요것도 어떤 리딩 바튼 띄워요. 띄웠다가 걔들 미리 사놓고 파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점은 깨버리잖아요. 전부 다. 거래가 실려고 나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으면 반드시 위로 여기서 지지하고 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이 저점을 깨지면 그럼 손절선 제가 볼린저 밴드 그러죠. 볼린저 하한선 손절을 해야 되는데 1,500원도 그렇고 그 전에 1월달 아마 2월달 사실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2,200원대는 여기 사셨죠. 그럼 손절가는 2,200원인데 손절가에서 지금 여기서 2,200 사시고 손절가 여기 오니까 사실은 막스건 이 급등한 것은 전부 다 거래가 실렸잖아요. 여기도 실려고 나서 끝나면 이거 다 깨지는데요. 그럼 끝없이는 그리고도 기본적으로 이 HTS 다 편남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2020년도도 적자가 난 기업을 IT 기업을 어떻게 지금 2020년도 21년도 적자 나고 그럼 22년도 적자 나는 올해부터 좋아질 일이 있을까요? 3년 동안 가장 혹이 휴대폰을 관련된 IT나 이런 회사들은 20년도에 전부 다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엄청난 큰 장이 왔는데 그 엄청난 한경기 같은 장에도 돈을 못 번 기업이 어떻게 지금 안 좋은 성숙기가 돈을 벌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격만 띄우니까 가격이 나의 지도자야. 재본 전문가 사지 말라 그랬는데도 와 가격 올라 네 말이 틀렸어. 전문가만 또 이거 맞잖아. 가격 올라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팔고 지금이라도 팔고 오히려 게임주 가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회복하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CM 간단하게 매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계속 이렇게 갑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상황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좀 유럽 증시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예요. 근데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보합권 혼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와서 초반에는 잘 갔다가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증시도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선물 시장 역시 상승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 0.01, 0.1 이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국 증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약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계속 자꾸 매도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